오늘은 커뮤니티 칼리지, 즉 CC에서 2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인 2+2에 대해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 학문, 전문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이야. 줄여서 CC라고도 많이 해. 2년제 대학이라서 한국의 전문대와 같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 말 그대로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은퇴 후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다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비는 4년제 대학보다 저렴해. 그리고 4년제 대학처럼 명문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 당연히 입학 요건도 까다롭지 않지. 그래서 입학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유학원에서 추천하고 있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나머지 2년을 공부하게 된다고 2+2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유학원과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학 만능키일까? 흔히들 2+2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팩트체크의 형식을 빌어서 명확하게 답해줄게. 명문대 편입이 가능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가능해. 특히 주립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입학의 기회를 더 주고 있어. 타주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보다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거야. 하지만 가능한 것과 쉬운 것은 다르지. UC 버클리 같은 명문대 편입을 위해서는 거의 전과목 A를 받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성적 관리를 해줘야 해.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UC 버클리나 UCLA 같은 최상위 명문대로 편입하는 경우는 CC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대학 편입 때도 고등학교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설명하는 것만큼 성적 세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명문대 편입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yes, 가능해. 여기에서 중요한 건 특정 대학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CC를 진학할 거라면 아무 CC나 가지 말고 그 특정 대학으로의 편입률이 높은 CC로 진학해야겠지? 토플 없이 진학 가능하다? 팩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해. CC는 4년제 대학보다 20-30점 낮은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61점 정도를 요구하고 어떤 CC는 53점만 내도 진학이 가능하기도 해. 그리고 조건부 입학의 형태로 ESL, 즉 어학과정을 이수하거나 병행하면서 CC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으니 토플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도 진학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토플 없이 CC를 다니고 추후에 편입 진행할 때 CC에서의 수강 경력으로 토플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으니 미국 유학은 했지만 토플은 전혀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서두의 쟁수장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지. 토플 점수와 영어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영어 실력을 공인화하기 위해서는 공인 시험 성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 영어 공부에 가장 집중하게 되고 단어 공부를 폭발적으로 하게 되지 않나? 때로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래 살다 보면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느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페이크야. 대학 진학 후에는 따로 영어 공부나 영어 시험 준비를 하게 되지는 않아. 대학 과정을 따라가느라 바쁠 뿐이지.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내 영어 실력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 교수님은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에 관심을 가질 뿐 이 외국인 학생이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로 성적을 주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할 때 영어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어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 기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아마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영어에 자신 없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걸? 처음 유학 갈 때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연연하게 되고 입학 후에는 이렇게 저렇게 눈치로 코치로 학과목 따라가다 보면 뭔가 구멍 뚫린 본인들의 영어 실력에 자신감을 잃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뒤늦게 영어 공부를 일부러 하게 되지도 않지. 유학을 준비한다면 토플 없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보다는 낮은 점수라도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토플 공부하면서 기초 영어 공부는 탄탄하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다 필요 없고 일단 미국 대학에 합격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영어 기초 없이 CC던 4년제던 대학 생활부터 시작한 학생들한테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라는 거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입학보다 졸업이 중요하다? 페이크.
그렇다고 생각하는 컨설턴트들도 있겠지만 잼 소장은 아니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옛날 얘기야. 옛날에 유학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됐었지. 그런데 요즘처럼 처음부터 명문대 입학해서 졸업하고 오는 유학생이 차고 넘치는 때에 무슨 입학보다 졸업이 중요해. 물론 2년제 대학으로만 끝낸 학생들보다는 편입해서라도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더 낫긴 하지. 하지만 우리 알잖아? 1등만 기억하는 거지 같은 세상인 거. 만약 정말 이 방법 말고는 미국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입학도 좋은 학교로 하도록 하자. 편입을 해서라도 꼭 최상위 명문대를 졸업해야겠다면 CC 플러스 4년제가 아니라 괜찮은 4년제 대학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편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그 최상위 명문대 졸업을 빛나게 하는 걸 거야. 자, 2가지 실제 케이스를 알려줄 테니 니들이 직접 생각해봐. 예전 어떤 케이블 연애 프로그램에 UC 버클리 출신의 출연자가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CC에서 편입한 거래.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였어. 이 뉘앙스에서 명문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S백화점 그분도 아이비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인디애나 대학 경영대에서 편입한 거라고 하더라고. 인디애나 대학의 경영대는 미국 경영대 중에서 탑10에 들어가는 명문 경영대로 유명하거든. 그래도 인지도는 브라운 대학이 훨씬 높지. 아이빌리그 중 하나잖아.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브라운으로 편입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그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만약 CC 플러스 브라운이었으면 간지 확 떨어지지 않아? 물론 간지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표현이 간지일 뿐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상위 명문대 졸업을 해야겠다면 CC 플러스 4년제보다는 4년제 입학 후 좀 더 좋은 대학으로의 편입을 계획하는 걸로 하자. 자, 다음은 2 플러스 2는 4. 이론적으로는 2 플러스 2는 4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페이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미국은 학년제가 아닌 학점 이수제야.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이 130학점 정도 되는데 학년의 개념 없이 이만큼의 학점을 이수하면 2년만 해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고 6, 7년 걸려도 다 못 끝낼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CC에서 2년 다니면서 60학점 이수하고 4년제 가서 CC에서의 수업 모두 인정받고 2년 동안 70학점만 하면 4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페이크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런데 보통은 편입한 학교에서 그래 CC에서 들은 60학점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은 이거 저거 요거 저거 해서 100학점은 더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 라고 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130학점이면 받았을 학사학위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160학점을 가지고 오버크레딧으로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학 과정을 길게 하게 될 수도 있어. 편입하게 되면 한두 학기는 더 들어야 한다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명문대 합격생도 학비 때문에 선택하는 CC, 페이크. 유학원이나 블로그에서 보면 CC 플러스 편입이 미국에서 엄청 보편화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야. 물론 미국인들도 CC에 가기는 하지만 그건 대학 진학 시 4년제의 필요성보다는 직업교육 정도만 받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한 대학 공부에서 나중에 흥미를 느껴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오히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바꿔서 석사과정을 가려는 학생들이 선수 과목을 듣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듣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할 거야. 유학원에서 설명하듯이 아이빌리그 합격생이 학비 때문에 CC를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정도 대학을 합격한 학생은 반 레벨만 낮춰도 학비에 기숙사비는 물론 노트북까지 제공하면서 모셔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상위 명문대 합격생이 학비 때문에 굳이 CC를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 다만 아이빌리그에 합격했지만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4년제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기는 해. 이 경우는 학비가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도 많아. 그리고 CC가 학비가 저렴한 건 맞지만 편입을 하게 되면 학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지. 어쩌면 오히려 더 오래 대학에 머물러야 해서 아낀 학비를 생활비로 쓰게 되거나 학업 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늦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학비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
사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잼소장은 2+2를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소장이 컨설팅할 때도 2+2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어. 첫째, 고등학교 내신이 7등급 아래인 경우야. 물론 8등급도 9등급도 토플만 79점 이상 만들 수 있다면 4년제 대학으로 보내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 경우 대학이 정말 안 좋을 거야. 잼소장은 아무 대학이나 가는 유학은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이라면 굳이 갈 필요 있을까 싶어. 그래서 보통은 내신 7등급 정도만 다이렉트 어드미션으로 진행하고 8등급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회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 그 방법 중 가장 최선은 2+2인 거지. 그런데 이 경우 CC에서 공부하는 재미를 키우지 않으면 결국엔 편입은커녕 CC도 졸업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정말 각오 단단히 하고 가야 한다. 둘째, 내신이 5등급 이하인데 최상위 명문대를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오르는 학생에게는 방법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는 해. 그런데 5등급 정도면 전국 랭킹 52, 전체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 굳이 무리해서 돌아가는 유학을 선택하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는 팩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해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미국 유학 궁금한 학생들 계속 기대해줘.